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지는 재앙을 막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짓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목회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제의한 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백신 접종 거부하면 반사회적 테러리스트가 된다.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우리 말씀은요, 개역 한글이 아니고 바로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자유는 들어오리라고 합니다. 선포할 것을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오늘 읽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법정 용어가 바로 들어오리란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지옥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자유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실행치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를 선포하는 것은요, 자국 백성은요 종을 삼으면 안 돼요. 그런데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포위하자 시드기야 왕이 자유를 선포하고 풀어주었다가 바벨론이 애굽의 견제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다시 종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아서 결국은 자신의 환경에 자유가 선포되면서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천국에 대한, 지금 한국 교회는 천국에 대한 바로 선포를 멈추면서 우리 환경에 자유가 선포되었는데 그 환경 중에 현재 우리가 바로 전염병이라는 기가 막힌 이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게 하는 그런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전염병에게 자유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현재 치료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과 백신의 대결 구도로 거의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백신주의자들은 백신 만능을 전파하고 바이러스 전문 의료진들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바로 치료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 7월 17일에 280명의 승객과 15명의 승무원을 실은 보잉 777-200ER기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호라법의 근처입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약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는 비행기가 민간인이 탄 비행기가 격추되어서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는 누가 분명히 탔기 때문에 아마 그 공격을 격추되었을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전 에이저 학회장이고 이 학회를 주최한 이업 랑게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멜버른에서 열리는 학회를 주관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항상 검사를 하고
먼저 비행기가 뜨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비행기 사고가 있고 나서 글로벌 리스트의 이익과 관계가 되었음을 이제는 알려진 바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조 바이든 당시의 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가 고의로 하늘에서 파괴되었다. 자, 에이즈 치료제 연구자로서는 세계 1인자였던 엽 랑게 박사는요, 사람들이 콜라를 쉽게 사 먹듯이 바로 에이즈 환자들이 값비싸게 치료제를 사지 않고 바로 콜라 사 먹듯이 그렇게 싸게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드러난 것이지만 물론 에이즈 치료제가 바이러스 환자에게도 효과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 클로라킨에 대한 그 효과를 증명했던 박사가 바로 엽 랑게 이 박사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기업에는요, 위협적입니다. 2014년에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연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잘 아시는 대로 전혀 이 분야, 백신 분야와는 관계가 없는, 여러분 아시는 바로 빌 게이츠라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 백신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에이즈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보면 둘 다 RNA입니다. 유전자 편집 가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가장 정교한 기술이 바로 크리스프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자르는 가위 효소, 바로 카스9 효소 단백질이라고 했습니다. 요 한 가지하고 또 다르게 정확하게 자르는 가위가 있는데 자르는 가이드 RNA가 있다라고 설명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가이드 RNA는요, 인체에 들어가서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래서 변형된 RNA 바이러스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검증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후유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검증되기에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미국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한 그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 상황판에 그 발표를 보면 지난 7일입니다. 10월 7일 오후 1시 23분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3,573만 3,340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104만 8,742명으로 그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 세계 사람들은요, 이 팬데믹과 트윈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백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백신을 무조건 맞기만 해도 될 것인가? 백신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부분의 백신들은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백신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기간이 흘러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가 구분 좀 해야 되는데요. 백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게 주사를 주어서 항체를 만드는 것이고, 치료제는요, 바로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전염병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약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로. 그 치료제 약과 그리고 미리 걸리기 전에 주는 백신 예방 접종이 종류가 달라요. 자, 백신은 1상, 2상, 3상, 1.5, 2.5상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임상 실험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거의 1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야 비로소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다음에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신 임상 실험 후보 명단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바이오엔텍 이런 곳에서. 그런데 여기에 백신은 부작용이 적어서 7일 만에 임상 3분의 2 이상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더나 인도 회사죠. 임상 3상 실험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캔시노 바이오로직스. 자, 캐나다에서는 임상 실험을 취소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하는 것을. 근데 러시아에서는 실험을 승인했어요. 자신의 이익과 관계했을 때 이익이 되면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시노백, 브라질에서 3상 실험에 승인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바이오 파머라는 기업과 함께 1620명을 대상으로 하는 3상 실험을 시작했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임상 실험 진행 7월에 중국에서는 시노백의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하게 됩니다. 자, 시노팜, 아랍에미리트에서 3상 실험을 위해서 15,000명 이상의 사람을 모집해서 8월에는 모집했고 바레인은요 8월에 6,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물론 실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페루와 모로코 그리고 아르헨티나 3상 실험을 승인했습니다. 시노팜 측은요 2020년 말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백신이 모두 준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러시아 가말리아 연구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회사 것도 마찬가지로 푸틴이 사용 승인을 합니다. 3상이 시작되기 전에도 백신이 승인되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현행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에 이권에 관계하는 대로 그저 그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이 회사는 그 아기들 용품 나오는 회사죠, 그렇죠? 자, 에볼라 백신을 만드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AD26 코비2 라는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7월에 2분의 1상 실험을 시작했고 9월에 최대 규모 18세 이상의 성인 6만 명을 대상으로 3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 미국에는 노바백스라는 또 백신 회사가 있어요. 자, 그 회사에서 역시 백신을 개발합니다. 8월에 131명을 대상으로 1상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2일에 정식 논문으로 구체적 결과를 발표하고 8월 1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임상 2B 상을 개시했고 2,665명의 건강한 성인과 230명의 HIV 에이즈 환자입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고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백신 회사들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회사들이 있어도 아마 역시 이런 세계적인 백신 기업들이 전 세계 백신을 다 팔아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받은 거 보셨죠? 군병원 메디컬 센터에서 불과 72시간만 치료하고 완치되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면은 노인에 속하지 않나요? 기저질환이 물론 있는 사람 빨리 확진 판결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75세 노인이 72시간 만에 완치되었다. 백신 기업을 위한 정치적인 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는 이번 중에도 잠깐 유권자들을 나와서 프레이드를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국은 올해 말부터 의료진들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입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리제너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빨리 회복된 이유가 리제너론이라는 그 약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되고 있다. 지금 약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 기업의 약을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 중에 배운 것이 있는데 그 병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약들은 짧은 기간에 개발되었고, 짧은 기간에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임상실험은 길게 잡아야 맞습니다. 모두 승인을 받고 있다. 오늘 우리 정부 부처에서 자세한 국가 백신 배포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 안에는 시니어 시리즌 노인들에게 무료로 백신이 빨리 배포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들은 걱정입니다. 1순위입니다. 노인들이 먼저 백신을 맞게 됩니다. 양로원 군대를 포함해서 백신을 배포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 믿는다. 백신 개발이 거의 완성되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빠르게 백신이 나올 것이다. 우리 자국민에게 백신이 주어지는 것은 미국 산업과 우리 군대의 힘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빠르고 발전된 백신의 배포 노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국민에게 무료 백신 다 해줘서 그렇게 건강하기를 기원했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이렇게 간절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 빠른 회복이 우리 제네론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곧 시판될 것이고 무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요,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GN입니다. and COVID라는 약자 COV2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연방정부가 지원해서 연구해 왔던 것입니다. 자, 임상실험이 끝났거나 FDA 승인이 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이것은 아마 치료제로, 클로라킨과 함께 치료제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만일에 그들에게 백신 주사를 다 맞힐 경우에 아마 백신 기업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중국에서 백신 접종 후유증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은요, 문재인 정부가 값싸고 효과가 안정되었다면서 중국산 백신 구매 관련 기사를 보도합니다. 자, 중국 백신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그 사이에 중단된 것도 이름 없는, 아까 제가 이름 있는 것들만 불러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전혀 이름도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연구가 중단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임상시험 막바지에 이른 실험용 백신은 총 4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문 정부는 자의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반사회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겠다 라고 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서 예방접종이야.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하지 않는다고 해서 테러리스트로 만든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아서, 이유가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서 전염병의 확산의 위협을 만든다면 테러 행위와 같은 국가적 위협으로 보겠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테러 방지법입니다. 전에도 올라왔던 것인데 이것은 좀 수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국회에 테러 방지법 일부 개정 법안이죠. 입법 예고가 공포되었고 예고 기간은 10월 8일 자정까지였습니다. 모르긴 해도 여당 의원만 해도 과반수가 넘어서 이미 가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안 제35조 3제 1항 내용입니다. 감염병이 만연된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또는 예방 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된 거짓의
전세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35조 3제 1항을 위반하고 감염병과 관련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에게는 그러면 어떤 벌금이 있는가?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것을 유포했을 때, 그리고 고의로 자의에 의해서 백신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하지 않게 되면 2천만 원 준비하셔야 감옥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테러 방지법 개정안의 목적은요, 백신 접종 거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신 주사를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백신을 맞든 맞지 아니하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백신 주사를 맞아 예방접종을 해요. 사실은 이것도 백신 기업들에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창출해 주었던 것입니다. 꼭 의무적으로 맞을 필요는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아이에서부터, 태어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백신 접종은 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에요. 결국은 백신 접종 거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이 있는데 1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 여러분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광화문에 집회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 치고 경찰이 막고 전철이 건너뛰어버리고 서지 않았죠. 중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의 접종 안전성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접종 거부를 빌미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요, 왜 문재인 정부는 임상 실험 중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안전성, 유효성 하나도 입증되지 않은 중국산 백신을 수입하려 하겠습니까? 왜 전 국민에게 접종하려 합니까? 코로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어요. 전염병 예방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염병 예방이 목적이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을 전 세계로 다 내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는 존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존재하고 있다. 사스 때처럼 멈출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염병 예방이 목적이 아니고 백신 주사 맞히는 것이 목적이다. 백신 주사에는 어떤 것이 달파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 부작용이 한 14가지 정도 이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백신을 잘못 맞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백신 주사 맞았을 때 장 일부가 장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며 복통, 구토 증상 나타나는 장중첩증이라는, 장이 말려 들어가는 그런 증세가 있어요. 갈랑발이 증후군이 있는데요,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급성 마비 증상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대에 졸리고 끝없는 환각, 수면, 발작 일으키는 기면증도 있고요.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는데 특정 물질에 대해서 몸이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현재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작용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고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증세가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원폭 맞은 히로시마 원폭 피폭자들 한번 보십시오. 후손들에게까지 그 피폭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기형이 나타나고 있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후손들까지 이러는 것을 봅니다. 이거 백신 접종 잘못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치료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죽어간 것을 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만일에 이 약제를 사용했다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제학술지 란셋은 치료제로서 클로라킨 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전에는 말했죠. 그리고 환자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했는데 그 모든 연구를 초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효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려 국가 미국이 후진국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나오는 걸 보면서 있을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키가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이 약을 바로 사용해야 한다. 뉴스위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사들은요, 위험을 감수하고 처방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 세계적인 전문가 하비 리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이유로 치료제가 외딴 곳으로 밀렸다. 아마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치료제가 외딴 곳을, 아까 제가 백신 예방접종이 있고 치료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은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미리 주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치료제는요, 걸린 사람에게 나중에 치료하기 위해 목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리제너론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료제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벌써 오랫동안 정부기관에서 연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쇼이거나 아니면 그 약을 사용해서 17시간 만에 퇴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퇴원하자마자 바로 자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확진자였으면 그렇게 쉽게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쇼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들은 이미 치료제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조종하는 것 뿐이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찬반에 따라 정당이 나뉘는 상황이다. 이 류시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약은 정당이 어디 있냐에 따라 처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과학을 근거로만 약을 심판해야 하나. 과학을 근거로 약을 심판하지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 소속 정당 여부는 절대 고려돼서는 안 된다. 생명이 최우선이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그렇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초기 증상에서 사망까지 3에서 5주 걸립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하면 사망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을 위한 치료제로 이것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요 200mg을 5일 동안 복용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5일입니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72시간이니까 거의 3일 안에 나온 거죠. 그러면 그거는 더 빠르게 회복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 약을 복용해서 회복이 됐다면요. 자, 첫날 아침에 2알 먹고 저녁에 2알 먹습니다. 다음 날부터 4일 동안은 아침에 1알, 저녁에 1알만 먹으면 치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항생제 야지트로마이신 250mg을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첫날 아침 1알, 저녁에 2알, 다음 날부터 매일 1알 복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연 징크라고 하죠. 징크. 아연이 좋은 것은 아시죠? 이건 아연은 평소에도 먹어두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1알만 복용하면 되는데 감염이 되었을 때 100에서
120mg을 아침, 저녁, 점심으로 나눠서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30mg은요 4알 먹고 50mg은 2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자가 복용은 되지 않고 의사 처방을 받아서 하라고 합니다. 자, 말라리아 치료제 혹은 자가 면역 질환에도 이 약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심장병 그리고 망막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평소에 심전도 검사를 해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입니다. 징크 말고요. 징크는 평소에도 먹어도 괜찮아요. 자, 20년 전보다도 부작용을 줄였습니다. 20년 이상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FDA 수장은요, 자신들의 의료 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며 환자와 의사 사이의 결정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말합니다. 타미플루 있습니다. 48시간 이내 초기에 먹으면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미플루 보통 감기약으로 알고 계신데 이런 것도 좀 준비해 두면 좀 효과가 어느 정도 48시간 이내에 빨리 조금 조짐이 있을 때 먹어두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손세정제 사용해서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사용하는 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트윈데믹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조차 사실은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저도 이 시대에 대해서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게 되면 이 모든 환경은 그럼 백신을 맞아야 할까? 맞지 말아야 할까? 그러면 벌금을 물어야 할까? 아니면 감옥에 갈까? 이거 왜 미리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랑 가운데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In love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no fear, 두려움이 no,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선정인 권사님을 보면서 조금 있다가 가야지, 천국에 가야지,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으시고 천국에나 빨리 가야 돼. 믿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이게 인간 사회에서는 마지막 이별인데 참 가슴이 아프면서 그러나 참 아름답게 천국으로 이사 가실 준비를 하시는구나. 사랑 안에 no fear,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perfect입니다. perfect love에 drives out fear. 두려움을 완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게 된다. 근데 내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은요 두려움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래서 늘 양다리 걸치고 피곤하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한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퍼니시면 형벌이 따릅니다. 퍼니시면은 형벌이 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하고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안연하게 평안하게 그 사랑 안에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저들이 이런 문제를
전염병을 빙자하여 이런 법으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평안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에도 주님 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과 함께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